지금 퇴근길이고요. 오늘은 퇴근길 중에 이제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중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면은 이제 따로 사는 거고, 같이 살면서 모아넣었던 재산을 서로 분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재산분할 절차인데, 원고와 그러니까 피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뭐 지금은 뭐 남남 커플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여튼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모아놓은 재산이 결국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간에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간에 이제 그거를 분리를 시키는 과정이 이제 재산분할 절차예요. 그래서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은 이제 재산분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부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재산분할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재산이 뭐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간에 이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냐?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뭐 원고 명의 재산 쫙 나열을 하고요, 피고 명의 재산 쫙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원고 명의 채무, 이걸 소국 재산이라고 해요. 쫙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피고 명의 채무 쫙 나열을 합니다. 네, 소국 재산이라고 했죠. 채무는. 그럼 반대로 플러스 재산은 적극 재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재산과 소국 재산을 쫙 이제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에 다 더해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나올 거잖아요. 원고 명의 재산, 피고 명의 재산, 즉 남자 재산과 여자 재산, 그 한 덩어리 가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 가치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가치에 누가 많이 기여했느냐를 계산을 해요. 예컨대 뭐 1억이라는 가치가 이제 계산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뭐 남자가 60% 기여를 했다, 그리고 여자분이 이제 40% 기여를 했다, 이렇다 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기여도인 거예요. 그 기여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돈을, 뭐 직장 가서 돈 번 거, 그리고 가사노동, 뭐 아이 키운 거, 그리고 자기 뭐 부모님한테 도움 받은 거, 뭐 친정에서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여도라는 게 뭐 6대4가 나왔다고 쳐요. 남자 6, 여자분 이제 4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런데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남편이 1억 중 4천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돈으로 이제 4천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나 조정이 되죠. 그런 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거예요. 재산분할은 이제 그렇게 재산분할 대상이 뭔지 원피고 재산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그 값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여도, 원고가 뭐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고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을 해서 그 기여도보다 자기가 적게 가지고 있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은 자기 기여도보다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 차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청구는 뭐 돈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 부동산을 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돈 달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산분할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게 기여도, 그렇다면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재산이야 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뭐 누구 명의로 뭐가 있고 이런 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기로 하고, 기여도가 이제 여기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기여도는 수많은 종합적인 자료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세밀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전형적인 그 퍼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6대4예요. 6대4. 남자 60%, 이제 여자 40%, 이게 일반적인 그런 비율이에요. 재산이 엄청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6대4로 보통 갑니다. 뭐 재산이 뭐 2억, 뭐 1억, 3억, 뭐 이런 금액이면은, 그리고 혼인기간이 4년을 넘으면은 거의 이 비율대로 가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이제 그 기여도는 작게 고려가 되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제 많이 고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야. 그리고 남편은 이제 직장을 다녀. 결혼을 했어. 근데 1년 만에 이혼을 해요. 그러면 40% 여자가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해요. 보통 10% 그 정도밖에 못 가져가요. 운 좋으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고려가 잘 되면 뭐 20%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4년을 넘으면은, 그러면 전업주부라도 40%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래서 뭐 4년차 부부인데 뭐 아이 엄마가 다 키웠어. 전업주부로. 아빠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만 벌었어. 그럴 경우에 뭐 재산을 한 1억 모았다고 쳐요. 결혼하기 전에 뭐 좀 서로 가져온 것도 있고 해서 1억 모았다고 쳐요. 그러면 남편 명의로 그 재산이 다 몰려 있어. 그럼 남편이 아내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40%는 40%인 4천만 원 줘야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재산 분할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 분할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